그리고요, 이런 일도 또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를 상대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이 박나래 씨 단독주택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그 당일날 소속사가 수십억, 49억에 달하는 박나래 씨 이 자택에다가 새롭게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이 소속사가요, 뭐 아티스트가 많은 데가 아니에요. 박나래 씨 혼자 있는 1인 소속사인데 그러면 박나래 씨가 사실상 자기 집에 근저당권 설정한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1번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해당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으로부터 어떤 대출을 일으켜서 그에 대한 근저당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2번 근저당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요. 시점이 공교롭습니다. 이 12월 3일에 이 근저당이 새롭게 그리고 이 액수가 50억 원에 달하고요. 그렇죠. 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나래 씨가 소속되어 있는 그 회사 소속사입니다. 네. 이 12월 3일이 어떤 날이냐면요.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를 상대로 해서 제대로 정상받지 못한 금원들이 있다고 하면서 해당 주택에 가압류를 건 날이기도 합니다. 이 가압류를 걸게 되면 이 가압류가 등기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데 근저당권을 하필 그날 설정한 그 배경이 뭐냐 그러게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법적인 위반 사항이 있다라고 현재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예. 다만 왜 신청했을지 생각해 보자면 먼저 여러 가지 뭐 업무상 횡령이라던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박나래 씨와 박나래 씨 소속사 간에 그저 이 이전에도 금전적인 그런 관계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표시해두지 않은 부분을 좀 부랴부랴 근저당권을 지금에라도 선정해 놓고 어떤 채무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하나 나오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박나래 씨와 소속사 간에 1인 소속사니까 뭔가 좀 부족하게 서류상 남겨뒀을 그 뭐 개인 간의 채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함일 수 있다. 그렇죠. 박나래 씨가 만약 회사 돈을 빌리는 과정처럼, 그러니까 마치 빌린 것처럼 차용했는데 근저당권도 설정해두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의 가설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어떤 위약금 문제라던가 대응 과정에서 이 소속사가 어떤 금전을 사용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뭐 담보를 좀 잡아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가능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이 가압류가 설정된다고 하니까 그보다 앞선 선순위로 이렇게 대량의 액수를 정해두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 아니냐.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이런 가설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설 중에 하나도 본인에게 지금 가해지고 있는 이 횡령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서류상으로 좀 정리해두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말까지 나와요. 박나래 씨 1인 소속사가 박나래 소유의 자택에다가 스스로 근저당을 건다. 물론 법인격은 다릅니다만. 박나래 씨가 어쨌든 이런 매니저들의 폭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박나래 씨를 살린 게 매니저들의 폭로였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매니저들의 폭로가 박나래 씨를 살렸다는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매니저들의 입장을 통해서 보면 365일 가까이 술을 마셨대요. 매일같이 박나래 씨가 술자리를 즐겼기 때문에 컨디션이 좀 매일 안 좋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숙취 해소제 명목으로 먹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그 폭로를 통해서 해당 약들이 결국 뭐 나비약이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이라고 합니다. 식욕을 감퇴시키는 효과가 분명하게 있지만 좀 짜증이 잦아지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술과 함께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커진다. 더욱이 장기 복용할 경우에는 생명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다. 간 손상 위험이 커지고 의식이 상실되면서 호흡 억제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당장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지적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이번 폭로가 터지지 않았으면 박나래 씨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태민 변호사님.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폭로한 이후에 활동을 지금 중단했잖아요. 박나래 씨 매니저들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 씨가 음주 활동이 잦았고 그리고 소위 이제 내성이 생길 정도로 그 주사 이모로부터 다량의 약을
오랫동안 처방받으면서 이 상태로 만약 계속 일했다면 건강을 잃을 수 있었다. 그래서 매니저를 살렸다. 어떻게 좀 들리세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매니저들의 주장이 이제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그렇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제 과다 복용했다는 걸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음주하고 또 음주에 대한 뭐 수면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복용을 했으면 저거는 뭐 심장마비는 물론이고 그냥 정말 이제 갑자기 뭐 돌연사하거나 뭐 아니면 뭐 진짜 호흡곤란, 뭐 기억감퇴 여러 가지 부작용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나아가서는 정말 이제 뭐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이제 마약 중독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건 어디까지 밝혀진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박나래 씨는 이제 본인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밝혀진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근데 뭐 어느 정도는 최소한 뭐 그런 흔히 주사임무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의사 면허가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뭐 처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의혹이라든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의혹으로 최소한 뭐 의사의 처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런 그런 약품 복용하는 일은 이제 아마 중단이 될 테니 그런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태로 박나래 씨 본인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과연 박나래 씨를 전 매니저들이 살렸다고 볼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예, 뭐 해당 유튜버의 주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어쨌든 매니저들의 폭로와도 맥은 다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박나래 씨, 나흘 전에는 고소인 자격이었기 때문에 심야 시간에 비공개로 조사받았지만 피고소인 자격일 때는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관심이 높은 게 이 주사 이모 고발 사건입니다.